모닝 브리핑입니다. 참 지난주 목요일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이 2,800포인트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시장은 가만히 놔두지 않죠. 1일 천하에 그쳤던 2,800포인트 탈환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좀 더 커진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9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이제 마지막 주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부디 이번 주는 코스닥도 함께 올라주는, 코스닥은 소외되지 않는 시장이 함께 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 비바람이 몰아치니 습도가 높아집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줄 알았건만 높아진 습도로 불쾌지수만 높아지고 있는 바깥 날씨. 그럼 시장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해주지.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도 여간 계좌 보고 있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장 한마디. 환율도 미국 만기일 부담도 2,800포인트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해옵니다. 이날 환율이 다시 한번 장중 1,390원을 찍었죠.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도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뉴욕 증시 만기를 앞두고 매수에 대한 부담도 상존을 했죠. 이렇게 대외적 요소들은 목요일장 2년 5개월 만에 허락한 2,800포인트를 절대 가만두고 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큰일 나는 것 마냥 하루 만에 2,800포인트를 반납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3,000피의 꿈은 아직 이른 걸까요? 코스피 지수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8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장중 1,390원을 넘기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3천억 원 넘게 빠져나갔고요. 또 기관도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는 0.8% 하락한 2,784선의 파란불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 기술주가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0.5% 하락하면서 852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팔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에는 1,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와 화장품주 잠시 조정을 받나 싶었는데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아이폰 관련주는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AI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050타레와트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렇게 AI발 전력난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력 설비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재룡산업은 27% 급등, 재룡전기는 17%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요즘 자주 언급되는 섹터인데요. 글로벌 K-뷰티 열풍이 거세지면서 화장품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소비재 품목 중 자동차 다음으로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콜마 B&H는 18%, 콜마 홀딩스는 15%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폰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아이폰 출시가 무산될 위기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2% 빠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AI 기능이 들어간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중국에서 협력업체를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6%, 프로텍은 4%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부각된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정리해보자면 전거래일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좀 부담에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죠. 딱히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또 대형주 지수가 이날도 하락하면서 열흘 중 8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독주를 펼쳤던 섹터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중 수출 40% 껑충, 날개단 K보톡스, 보톡스 관련주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이 서울 시리즈를 위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시 선수단 아내들이 피부과를 단체로 방문하는 일정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었죠. 워낙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선수 부인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광 플랫폼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 트립에 따르면요. 올 한 해 한국에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간단한 미용 시술을 받고 돌아간 외국인 관광객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0%나 폭등했습니다. 고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K보톡스. 당장 지난 금요일도 우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숫자들을 직면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6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조업일수가 5일이었던 반면에 이번 열흘은 8일로 늘어서 결과가 좋은 품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 안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섹터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완제 의약품이었습니다.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수출이 많이 잘 나온 건데 6월 전체 수출까지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5월에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표를 내놨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이 필러 매출, 오른쪽이 보톡스 매출입니다. 표 안에서는요, 맨 우측에 있는 숫자가 23년 대비 24년에 얼마나 많이 매출이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퍼센트 수치인데요. 필러는 3월 가장 많이 늘었죠. 4, 5월도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톡스 보세요. 1월, 2월 마이너스였다가 3월에 60% 증가를 찍었고요. 5월 들여서 무려 92%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휴젤의 공장이 위치한 춘천, 이 춘천시의 5월 중국향 선정 매출이 YOY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6%나 폭등. 1분기에는 부재했던 중국 쪽 매출이 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젤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미국이란 미래 시제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이 됐습니다. 예기 판결, 이 휴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아직 최종 판결 4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휴젤이 북미 쪽에 허가받은 미용 톡신이 레티보라는 제품인데 당장 미국에서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톡신이 총 5가지인데 이 휴젤의 레티보가 추가가 된다면 총 미국에서는 6가지 제품이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점유율 78%로 침투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 엘러건 제품인데 휴젤 제품의 성분이 이 엘러건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사용법도 동일하고요. 빠른 시장 침투가 기대되는 가운데 북미 사업 가치 지금 최소 4,350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휴젤은 국소 지방분해 관련 비만 치료제 신약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이에 화답을 해줍니다. 휴젤은 이달 들어 2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계인들은 한국에 웃돈을 더 줘서라도 의료 관광행을 택하고 수요가 불티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질을 알아야 또 향후 주가 흐름도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톡스가 무엇인지 Back to the Basic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톡스의 원리는요, 주사한 부위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 근육 움직임을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때 눈가주름 생기시는 분들 아니면 이마나 미간 사이 주름이 좀 발달되시는 분들께 모두 효과가 있겠죠. 또 콧등주름, 팔자주름 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자분들 중에서는 드레스 입기 전에 승모근이나 힐 신고 오래 서 있는 분들 중에 종아리에도 주사를 좀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신체 라인 개선 효과도 있고요. 또 다한증, 땀 많이 나시는 분들 개선도 이제 가능해서 손바닥이나 겨드랑이에도 보톡스를 맞는 분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톡신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휴젤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금요일장 6% 넘게 급등 24만 8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메디톡스도 볼까요? 법정 분쟁에 지난 1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이 공장의 정상 가동으로 본격적인 이익 개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자사의 이 필러 제품 인리 진출 소식에 장중한 때 시총 1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반납을 하면서 6%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웅제약도 보시죠. 국산으론 최초로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나보타 작년 연 매출 1,4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영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도 소외되는 양상이었죠.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메딕스입니다. 현재 긴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주가는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세계인들의 환호하는 K-뷰티. 분명 나도 품질은 최고인데 화장품 대비 너무나 소외되어 있었던 보톡스 관련주들. 바로 이 타이밍에 보툴리늄 균주의 국가 핵심 기술 해제 내지는 규제 완화 소식까지 들려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이 해외 진출엔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2분기 실적 기대가 뿜뿜하는 보톡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 CNS는 남양건설과 금광기업 3호와 289억 원 3천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경도대교 1 강교제작과 강설공 하도급공사 공급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유니드는 154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을 공시했는데요. 유니드는 조달된 자금을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원재료 구매 등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TSA는 임원 대상 동기부여를 위해 자사주 54억 9,439만 원 규모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한중 NCS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3만 원인데 과연 더블 이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또 오늘 파라다이스가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니다. 상장 변경에 따른 주가 움직임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보철 소재 기업인 하스가 오늘과 내일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16,000원으로 확정했고 다음 달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한 화력을 뿜어내고 있죠.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의 보유 자금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805조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행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전히 PER이 낮은 종목들, 수급이 유입되는데 여전히 PER이 낮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 지난주는 코스닥과 너무나 큰 차별화 양상을 보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에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키 맞추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